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가너입니다. 미국 인사이더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매우 인상 깊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 제가 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기자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현재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아 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기술력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주었으면서 겨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은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저는 한국을 취재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지하철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크게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이 복잡해 보였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고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점.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었고 환승도 간편했습니다. 기본 지하철 요금은 약 $1로 매우 저렴했고 서울 및 경기권 대부분을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쾌적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역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좌석은 뉴욕의 차갑고 딱딱한 좌석과는 달리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한국 대중교통의 수준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철 내의 공기는 매우 깨끗하고 환기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열차 내의 청결 상태는 매우 우수했으며 바닥이나 좌석에 먼지나 오염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에스컬레이터 경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파주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파주는 한국과 북한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시설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 지하철역에서 저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고 저는 수십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가까이 다가가자 고장이 난 줄 알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가 사람을 감지하면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는 자동 살균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의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훌륭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미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역 내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의류 매장, 화장품 가게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의 상점들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델리만주, 호두과자, 떡볶이, 어묵, 순대 같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지하철역 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 내의 편의점에서는 각종 음료와 간식을 구매할 수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역 내에는 다양한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료수, 커피, 간식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스크린도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열차가 도착할 때만 문이 열리고 그 외에는 문이 닫혀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하철역 내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었으며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전달된 한국의 매력.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사로 작성한 후 그 기사는 뉴욕의 사회 기사 인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의 독자들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반문화와 안전성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을 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 그리고 밤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제 기자로서의 시각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생각. 한국에서의 지하철 체험은 단순한 대중교통 이용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작은 요소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고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심과 친절함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고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심과 친절함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하철 체험은 단순한 대중교통 이용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작은 요소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어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날, 나는 한편으로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된 마음이 교차했다. 대도시로서의 서울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선사할 것임이 분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이목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이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이었다. 내가 다녀본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이곳이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단순히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다양한 상점들과 편의시설이 역 내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시작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의류 매장, 화장품 가게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내가 유일하게 느낀 점은 여기가 진짜 지하철역인지 아니면 거대한 쇼핑센터인지 착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델리만주, 호두과자, 떡볶이, 어묵, 순대 등 다양한 음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든다. 특히 델리만주의 고소한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며 호두과자의 달콤한 맛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다양한 음식들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미국이나 내가 여행했던 다른 나라의 지하철역과 비교했을 땐 한국의 지하철역은 단순히 교통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의 지하철역에서는 상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지하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지하철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의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하철은 치안이 매우 안전하다는 점에서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치안이다. 나는 한국 지하철역의 치안을 통해 한국 전체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작고 안전한 한국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 내에는 다양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음료수, 스낵, 심지어는 마스크나 충전기까지 자판기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편리함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스크린 도어는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만 열리고 그 외에는 닫혀 있어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뉴욕이나 프랑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지하철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위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스크린 도어 덕분에 승객들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역 내에 머물 수 있었고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휴대폰, 에어팟, 심지어는 쓰레기들까지도 떨어지는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스크린 도어 덕분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뉴욕의 지하철보다 훨씬 조용하고 쾌적했다. 스크린 도어 덕분에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느꼈던 귀가 먹먹해지는 소음도 느낄 수 없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화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뉴욕에서는 종종 무한정 기다리거나 다음 기차의 자리를 바라며 너무 붐비는 기차를 지나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물론 한국의 지하철도 때로는 지연될 때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점은 지하철이 왜 지연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정차가 길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준다는 점이다.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하철이 왜 늦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열차가 정차할 때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재생된다. 안내 방송에서는 열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어떤 역에 정차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안내 방송은 외국인인 나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였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서비스 중 하나였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안내해주는 점은 외국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지하철은 이러한 점에서 뉴욕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 승객들은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화살표 뒤에 줄을 서는데 이것이 뉴욕의 지하철과는 매우 다른 점이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기차에 타는 것이 마치 전투와도 같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며 차례로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지하철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열차 자체도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특히 놀라웠다. 열차에 임신한 사람이 없으면 분홍색 좌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약 좌석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하철 한쪽에 마련된 노약 좌석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아니면 항상 좌석이 비어 있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노약 좌석을 비워두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드디어 자리가 나서 앉게 되었고 곧바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4월로 날씨가 1020도 사이로 꽤 쌀쌀했다. 하지만 지하철 좌석에 앉았을 때 느낀 따뜻함은 뉴욕의 지하철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국의 지하철 좌석은 뉴욕시 지하철의 차갑고 딱딱한 좌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좌석은 매우 편안했고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어디에 있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다. 대부분의 노선과 역에는 적어도 몇 가지의 와이파이 옵션이 있었는데 내 전화는 사용 가능한 무료 네트워크 중 일부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내가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다. 내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곳의 크기와 규모에 깜짝 놀랐다. 열차 내 스크린을 통해 다음 역을 안내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안내해 주었는데 이 안내 방송은 특히 긴장하고 있었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일부 화면은 다른 화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음 정거장도 한국어와 영어로 큰 소리로 안내되니 길 잃을 일이 전혀 없었다. 지하철을 몇 번 타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서울 지하철역 대부분에는 출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올바른 출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미리 알고 가시기 바란다. 나 역시 이것 때문에 한참을 헤매기도 했는데 특히 출구와 또 다른 출구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출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지하철역 모든 곳에는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요즘은 지하철역 앱이라든지 지도 앱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 일주일 동안 내가 탄 열차는 지연이나 지연 통보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얼마나 많이 환승을 할 수 있는지,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지, 서울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거대하고 쾌적한지가 아니다.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바로 에스컬레이터였다. 그날은 내가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호텔에서 나왔다. 12시간 차이로 지하철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파주였는데
파주는 한국과 북한의 경계로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런 곳에서 출장의 핵심이 되는 좋은 기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찾았다. 파주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수십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에스컬레이터